영화 영상 촬영 장소로 활용받고 있는 부산이지만 관련 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장군 내 영화 촬영소 건립도 예산 확보 등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해운대 LCT에서 소방관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소방관 체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교육감 변호인은 사전 선거운동 등 대다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8월 부산 지역의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1,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전국 최다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부산 뉴스는 영화 영상도시 부산의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부산 영화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볼 텐데요. 영화 촬영 장소로 환영받는 부산.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큰 촬영 전문 스튜디오나 후반 작업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 기장 촬영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8년째 첫 삽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설 기장 촬영소 부지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남양주 촬영소 매각 비용으로 실내 촬영, 후반 작업 시설, CG 작업을 단축시킬 버추얼 스튜디오까지 한데 모은 영상 제작 전문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촬영소 건립은 지역의 영화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부산에 그게 조성이 돼 있다면, 기반이 돼 있다면 제작비가 훨씬 줄어들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큰 규모의 작품이 아닌 그냥 홍보 영상이나 다른 무슨 다큐멘터리나 다른 영상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영화 드라마에 예를 들자면 이게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부산의 부족한 영상 제작 시설을 보완할 촬영소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바로 이 부지에 영화를 비롯해 각종 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부산시와 기장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부지만 닦여 있을 뿐 8년째 허벌판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장군이 부지 25만여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빌려주려고 했지만 애초 공유재산법상 불가능했고 이 사실을 모른 채 기장군만 믿고 있던 영진이가 처음 계획에 없었던 부지 매입 비용을 떠안게 된 겁니다. 결국 영진이의 예산 660억 원으로는 촬영소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기장군과 영진이 측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부지의 재산 용도를 변경해 전체의 약 16%인 스튜디오 건물이 건립되는 부지 비용만 기장군이 받기로 한 겁니다. 영진이는 부지 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고 남은 비용을 20년 동안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촬영소 건립을 당초와 달리 주요 스튜디오 3개 동 건립인 1단계와 추가 제작시설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단계는 스튜디오를 추가적으로 더 짓고 그리고 후반 작업 시설과 스태프들을 위한 지원 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이고 디지털 화면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버추얼 스튜디오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향후 문체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은 과정은 기장군의회 승인입니다. 기장군의 대안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오는 11월 초 임시회를 통해 논의될 계획입니다. 기장군의회에서 변경안이 부결될 경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첫 삽을 뜰 예정이었던 영화 촬영소 건립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이 늦기 때문에 아마 기장군 의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아마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영화 촬영소 1, 2단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도 아끼지 않고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공된다면 부산의 영화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기장 촬영소.
오는 2026년 8월 1단계 조성을 목표로 한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해운대 LCT에서 소방관 계단 오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또 소방관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대회인데요.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여 기량을 겨룬 대회에 취재기자도 직접 참석해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 봤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하늘 높이 우뚝 솟아오른 건물. 높이 411.6m.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해운대 LCT 앞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모였습니다. 10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오르는 대회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출발 지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계단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계단 오르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2372계단의 첫 계단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서서히 숨이 차오르고 입고 있는 옷이 버거워질 정도. 제가 계단 오르기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이 건물의 절반 50층에 올라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올라가려는 마음보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듭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발걸음도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함께 오르는 소방관들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라옵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벅찬데 20kg 무게의 장비까지 착용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습니다. 네, 할 수 있다! 한 발짝만 더 가자.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자. 지금 뭐가 가장 생각나세요? 생각이요? 와이프 생각이 납니다. 왜? 오늘 이렇게 몸도 좀 힘든데 같이 응원해주러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단을 오를수록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 하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계단도 끝을 보이고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좀 이번 날에도 이제 개인 시간을 내서 훈련을 또 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호복과 간소복 차림의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힘든 건 보호복에 실제 화재 진압 시 사용하는 20kg 무게의 장비를 착용해 오르는 종목입니다. 맨몸으로 오르기도 벅찬 계단을 정신력으로 버티며 한 층 한 층 오른 끝에 결승점을 가장 빨리 통과한 기록은 21분 3초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자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소방관 895명이 참여해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전원 완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들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 경상도를 관할하던 관청인 경상가명에 모여 공연을 즐기고 문화제를 관람합니다. 지난 8월 치러진 한밤의 문화제 체험 행사인 야행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구 중구청이 최종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받은 덕분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단 대구시 전체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문화유산 야행으로 이제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도 했고. 대구 서구는 올해 총 예산 5,316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만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나머지 1,100억 원의 예산만으로 한 해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러 정책 사업 중에서 또 공모가 있게 되면은 그 공모가 우리 구청에 또는 우리 시청에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구만 해도 지방교부세 2,300억 원이 삭감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올해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구는 10.6%, 서구는 13.9%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7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 전남 지역은 20%대에 불과하고 또 우리 남구는 특히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높여야만 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전히 국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부산고법 2-2 형사부는 25일 하 교육감 등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하 교육감 변호인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선거 공보에 고교와 대학의 명칭을 졸업 당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학교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 협의회 대표에게 본인 저서 5건을 기부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2일로 예정됐습니다. 1심에서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8월 부산 지역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1,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현상입니다. 부산의 8월 출생아 수는 1,095명, 사망자 수는 2,480명을 기록해 자연 감소 규모는 1,385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멧돼지 출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 새벽 1시쯤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6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기동포획단이 출동했고 무게 40kg으로 추정되는 새끼 멧돼지 3마리를 사살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진구 범총동 일대에서는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이 벌어졌지만 포획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오전 7시쯤에는 부산 진구 어린이 대공원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 불꽃축제가 11월 4일 광안리해수욕장과 이기대, 동백섬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부산 불꽃축제는 퓨처 월드뮤직의 더 매직 포레스트를 음악을 배경으로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25인치 초대형 불꽃과 시그니처 불꽃, 사연공모 불꽃 등이 연출됩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부산 불꽃축제로 엑스포 개최지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부산 지역 시내버스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25일 부산시 대중교통 시민기금으로부터 33개의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전달받았으며 다음 달 1일까지 버스 환승센터와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는 자동 심장 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설치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시는 기대했습니다.